세상이 아무리 매정하고 소란스러워도 계절은 어김없이 오고 때 맞춰 꽃도 핍니다. 봄이 오는 걸음걸이가 성큼성큼 커졌습니다. 어깨에 내려앉는 햇살이 가볍고 포근합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지만 봄의 희망을 한아름 품은 씩씩한 모습은 우리에게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도 봄 기운 가득한 포근한 하루 만드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주현미가 부릅니다. 여인의 눈물. 기억 저편 난 어디쯤에 있나. 다정했던 사람이 그 모진 사랑이 가슴에 남아 있는데 그날이 그리워서 눈물이 나면 하염없이 이 길을 걷고 있네. 밤새우던 웃음도 꼭 잡은 두 손도 모두 다 지난 이야기. 긴 세월 속에 수많았던 인연 늘 상처뿐인 사랑이야. 슬픔은 흘러간다. 또 나를 달랜다. 가녀린 여인의 눈물. 속하다 아니라 해도 속절없이 가슴을 점여온다. 달콤했던 말들은 다 무엇이었나. 도무지 알 수가 없네. 아스라이 사라진 기억 그 언약들은 별이 되어 구름처럼 그대 끝도 없이 떠나가는가. 아픔은 스쳐간다. 또 나를 안는다. 가녀린 여인의 눈물. 떠나가는가. 아픔은 스쳐간다. 또 나를 안는다. 가련한 여인의 눈물.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봄은 희망의 계절이라고 그러지요. 아마도 새싹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며칠 전에 지인의 집에 잠시 들렀는데요. 마당 양지 바른 곳에 이름 모를 꽃이 벌써 피었더라고요. 아직은 꽁꽁 얼어있는 겨울인 줄 알았는데 봄은 이미 그렇게 와 있었습니다. 지척에 온 줄도 모르고 언제 봄이 오나 했으니 이거야말로 민망해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양지 바른 언덕에는 꽃마리도 보랏빛 꽃을 피웠고요. 겨우내 땅에 바짝 붙어서 시간을 보낸 냉이도 파릇하게 잎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또 환장하게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계절은 봄이 되었는데 사람 사는 곳에는 아직도 한겨울입니다.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시집은 조덕영 시인의 사랑 그 지독한 통속이라는 시집 속에 실려있는 시들을 읽어드리며 함께 감상해 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조덕영 시인은 저하고 중학교 동기 동창이며 3학년 때 같은 반에서 동문 수학한 사이입니다. 제 중학교 동기 중에서 시인이며 문학인이었던 몇몇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조덕영 시인이십니다. 조덕영 시인의 시집은 비교적 단순하게 편집되었는데 총 3부로 나누어 있으며 1부 사랑 그 지독한 통속, 2부 사랑 그 그리움, 3부 사랑 그 노래 이렇게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부 속의 시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읽어볼 시는 나는 통속이 좋다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통속이 좋다. 조덕영. 프로 시인들의 시어에는 암묵적 금기 어들이 몇 가지 있다. 미장원 한쪽 구석에 걸린 기도하는 소녀투의 상투어들이나 통속적 이발소 그림에 삽입된 글귀 같은 것들, 미술학원 벽에 전시된 어린아이들 그림에 담긴 유치한 글귀들, 졸업앨범 편집 후기를 장식하는 것들, 이를테면 바로 뛰는 가슴, 열정, 꿈, 우정, 집념, 추억, 세월, 삶, 근면, 성실, 인내, 끈기, 믿음, 소망, 사랑, 아름다움, 그리움, 정 같은 우리의 상투적이고 통속적인 단어들이다. 이들 단어들은 필경 폐허가 되어버린 분교 정문에 찢어진 플래카드나 장기 두는 노인들의 복덕방 구석 그림에서 보게 되는 소위 빛바랜 낡은 사진첩에서나 만나게 되는 그런 종류의 단어들인 것이다. 하지만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슬픔과 외로움이 내게 밀물처럼 말을 걸어올 때 오히려 이들 단어들은 살아서 늘 꿈틀거리며 위로하려 내게 슬며시 다가오는 것이다. 나는 통속이 정말 좋다. 네, 여기서 말하는 통속은 세상에 널리 통하고 일반적인 풍속이나 습속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인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아픔이나 그리움이나 슬픔이나 외로움들이 가슴에 가득 밀려올 때는 오히려 이런 단어들이 늘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시로 소개해드렸고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시는 사랑 풍경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풍경. 조덕영. 그것은 어떤 사랑일까? 그가 잠들기 전에 새벽을 먼저 깨우고 그의 남은 어둠을 걷어내야 한다. 그가 잠들기 전에 예수는 울어야 하고 그가 잠들기 전에 사랑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은 어떤 아픔일까? 그대 그 아픈 곳으로 건너가라. 사랑하는 이의 아픈 자리로 건너가라. 슬픔이 어둠을 몰아낼 때까지, 슬픔이 슬픔의 따뜻함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리하여 슬픔이 사랑이 될 때까지. 그것은 어디로 가는 사랑일까? 그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이 세상 사랑이 그리워질 때까지,
사랑의 중심으로 가라. 사랑이 사랑을 품을 때까지, 그리하여 이 세상 사랑이 모두 사랑이 될 때까지 그 사랑의 사랑으로 건너가라. 네, 이 사랑 풍경을 읽으면서 우리 조덕영 시인을 다시 한번 옛날 중학교 시절에 그 모습에서 다시 반추해 보게 됩니다. 늘 조용조용하고 잔잔한 미소가 아름다웠던 친구인데요. 학교는 이공계를 나왔지만 이후에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은 신학연구소를 운영하고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배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한 긍정으로 이렇게 풀어낸 게 아닌가 생각도 해보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사랑의 중심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메시지. 사랑이 사랑을 품을 때까지, 이 세상 사랑이 모두 사랑이 될 때까지 그 사랑의 사랑으로 건너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울림을 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이어서 사랑 풍경 우리 동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풍경 우리 동네, 조덕영. 얼굴만 슬쩍 알아도 외상 먹을 수 있는 삼손 국밥집과 막달라 마리아 국밥집이 모두 있던 동네. 제재소 큰 톱밥이 있고 헛간 능구렁이가 있고 누구도 겁 안 나는 저녁 화투 도사 제재소 일꾼 도시 아저씨가 늘 지켜주던 동네. 특전사 출신 맥가이버 소사형이 나를 반쯤 왕자처럼 여겨 든든하던 동네. 내가 평생 회개해야 하는 덕순네 가게 90살 모기 할머니가 있던 푸근한 동네. 칼국수 방앗간이 자그마치 서너 개나 있어 풍성하던 동네. 마수거리 가래떡을 가끔 잘라 먹어도 치고리 형에게 욕 한번 얻어 먹으면 풀려나는 넉넉한 동네. 치매라는 말조차 없어 노망 들린 할머니가 정겨웠던 동네. 평생 실업자 왕눈 친구 아버지가 당당하던 동네. 똥과자 굽던 제갈공명 친구와 그 동생의 겨울 콧물이 늘 씩씩하던 동네. 은행나무가 있고 울타리가 있고 공동 우물이 있고 개울이 있고 들판 메뚜기와 가끔은 칡풀이 캐러갈 작은 산이 있고 북치며 아이들을 소몰이하듯 신나게 모으던 성결교회 사찰 집사님이 있어 그리운 동네 우리 동네. 이 사랑 풍경 우리 동네 이 시는 아마 우리 조덕영 시인이 살아왔던 그 고향 동네를 이렇게 하나하나 기억나는 분들을 되짚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써놓은 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 정겨운 풍경이지요. 이때만 해도 참 사람 사는 맛이 났던 그런 풋풋한 추억이 저도 있습니다. 같은 한 동네 살았던 건 아니지만 제가 살던 고향 동네도 마치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 조금은 달랐지만 따뜻한 그런 풍경이나 여유, 느긋한 그런 모습은 닮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 한 편 더 보겠습니다. 가을비 영등포 순례 읽어보겠습니다. 가을비 영등포 순례, 조덕영. 저녁 국밥 먹으며 영등포 골목길에 비가 온다. 영등포 시장 바닥이 아줌마처럼 목젖을 뽑아들 때 영등포 손수레 바퀴에 가을 빗물이 종일 그늘이 진다. 순례의 젓가락이 길을 휘젓듯 영등포 하늘이 거룩하게 젖는다. 가을에 빵으로 물드는 영등포. 뒷길에 종일 비가 내리고 새벽 훔치듯 잠드는 빗길 따라 노숙의 냄새를 익숙하게 맡으며 광야 교회 근처에서 사도 바울의 옷자락이 젖고 있다. 이 세상 불빛 섞여 생활의 통나무가 잘리고 몇 걸음 영등포 가을을 가면 영등포 가을비도 가을 빗물로 젖어 있다. 나그네 옷자락 타고 수고 없이 내리는 빗물들은 쉽사리 흩어져 작별하지 않는다. 전도자 예수님과 유대인 촘스키가 함께 눈물로 가슴을 품는 동네. 생활의 눈물과 빗물은 함께 내려도 살아가는 고마움으로 여전히 영등포를 사랑하는구나. 실직한 내 사춘기 나를 붙들고 물에 젖던 그 영등포 가을비가 목젖도 내던지고 순례의 빗물을 적시고 있다. 그 시절에는 많은 분들이 영등포로 많이
올라가서 생활의 터전을 잡곤 했죠. 거기 저녁 비 오는 날을 거닐면서 그런 보는 풍경들을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제자들과의 어떤 그런 고뇌에 찬 모습 속에서 그려보고 있는 듯합니다. 자, 오늘은 제 친구 조덕영 시인의 시를 읽으며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고향방앗간 단상 한번 읽어볼까요? 고향방앗간 단상 조덕영. 고향에는 왜 늘 방앗간이 상징처럼 있던가. 깻묵 냄새 절제하고 방앗간 기름 냄새 푹푹 썩어 오갈 데 없이 정을 주면 튼튼한 모순과 방황이 떡가래처럼 늘어져 다가오던 내 유년의 놀이터. 방앗간 치고리 형이 일꾼되어 넉넉한 정을 절제해도 여전히 한스럽게 소리치던 형. 우리네 깻묵 같은 삶은 망령 들린 할머니 때저런 치마폭 아래 가래떡처럼 늘어지고 골목길마다 씩씩한 김밥 장수 그 김밥 아저씨 훈훈한 소리침에 또다시 아물지 않은 정이 가래떡처럼 늘어져 오는구나. 그래도 이 밤은 끈끈하게 가고 새벽 충청도 세상은 단단하지 못해도 부러지지는 않아 늘 늘어진 그리움으로 뉘엿뉘엿 오고 있다. 예, 연이어서 읽어볼 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잡초라는 시인데요. 한번 또 어떤 이미지가 담겼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잡초, 조덕영. 잡초를 만든 것은 필경 하찮은 바람과 버려진 빗물과 뒹구는 흙들이다. 여기에 낮의 햇빛과 저녁 달빛과 별빛이 묵묵히 생명을 섞어 뜸팡이처럼 솟구치다 소리 없이 변류 잡초를 튼튼히 만들었다. 그래서 늘 술 취한 장화와 지푸가 밟고 지나가도 잡초는 그 고무 냄새의 고통을 즐기고 잡초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숨기고 즐겁게 이웃을 험담하여도 말없이 늘 씩씩하게 조용히 다 듣고 있다. 그래서 빗물을 눈물 삼아 붙들고 울다가 친구들은 잡초 시인, 나는 잡초 신학자가 되었다. 이 잡초라는 시 참 몇 번 제가 읽으면서 지난번에도 많이 읽었지만 책을 바꾸부터 많이 읽었지만 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되었습니다. 잡초처럼 살아온 인생들, 그 인생이 고스란히 여기에 잡초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남아 있거든요. 늘 술 취한 장화와 지푸가 밟고 지나가도 그 고무 냄새 고통을 즐기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숨기고 이웃을 험담해도 말없이 씩씩하게 다 들으면서 표시내지 않는 그런 묵묵함. 참 울림이 큰 시가 이 잡초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노래 들으며 쉬어가겠습니다. 최진희 사랑의 미로 듣고 오겠습니다.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사랑은 할 수 없어요. 사랑으로는 먼 가슴은 진실 하나에 의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마.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루여. 흐르는 눈물은 없어도 가슴은 젖어버리고 두려운
상처를 주지 마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루여 때로는 쓰라린 이별도 쓸쓸히 맞이하면서 그리움만 태우는 것이 사랑의 진실인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루여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봄이 오고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창가에 앉아 이렇게 시를 음미하고 있으니 신선이 따로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녹음실에서 내가 좋아하는 시인의 시를 읽으며 그 시대를 서로 다르게 추억도 해보고 또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슬그머니 눈을 감고 기억해 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다시 조덕영 시인의 시를 봅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시는 달래강 소묘 한번 보겠습니다. 달래강 소묘 조덕영. 내 고향 떠돌이 달래강에 온다. 숨바꼭질 할 수 없는 어머니의 올갱이가 행군을 한다. 젖은 속옷이 또 젖고 젖은 속살이 달빛에 비친다. 달빛 아래서는 낭만적 숨바꼭질을 서둘러 금해야 한다. 아, 올갱이 된장국과 맞바꾼 어머니의 젖은 속살. 네, 우리가 중학교 다니던 그 충주에는 달래강이라고 하는 참 예쁜 아주 맑고 깨끗한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에서 어머니의 추억을 반추해보는 시였나 보네요. 자, 이어서 볼 시는 제재소 톱밥 읽어보겠습니다. 제재소 톱밥 조덕영. 공터에 눈이 쌓이고 원목 더미에 박힌 찬란한 얼음 부스러기 발묻힌 판자 울타리 타고 그 겨울에 내리던 질퍽거리는 톱밥들 질긴 겨울이 잘려나가는 소리 원목해던 손끝에 살 드러낸 송진들 덕순네 가게는 문이 굳게 닫히고 성남동 국밥 냄새만이 느리게 번지는 겨울이 부근에 서성거릴 때 나는 그 거친 겨울을 본다. 제재소 일꾼 도시 아저씨가 흘리던 팔뚝 같은 눈물을 벙거지에 얹힌 찬란한 겨울을 도시 아저씨의 톱밥 속에서 튀어오르던. 자, 이어서 사랑 풍경 똥과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풍경 똥과자 조덕영. 저녁바람 몰고 제갈공명 친구가 파장을 준비하며 마지막 똥과자를 굽는다. 빵모자를 눌러쓰고 매니큐어 바른 손톱처럼 번지러운 때들이 희망처럼 반짝인다. 거북등처럼 손 터진 동생도 출사표를 쓴다. 저녁 콧물을 바람은 어김없이 후리치고 지나간다. 꺼져가는 한장 연탄불에 설탕이 녹고 쏟아먹은 양은 국자가 뜸빵이처럼 얼굴을 늘 때 세상이 먼저와 철수하는구나. 아직 파장하기 어려운 궁둥이들을 바람이 몰고 가고 동생의 콧물이 바닥나기 시작할 때 친구의 돈자루는 비장한 장사를 끝내야 한다. 세상이 가끔 느리게 손을 흔들어도
꺼져가는 연탄재는 늘 시간 곁에서 비근거린다. 참으로 산다는 것만큼 우리를 앞질러 가는 것은 없구나. 가끔씩 기웃거리며 살다 보면 신발을 벗고 장엄하게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가 있다. 그때 사람 사이에 서서 이 세상 앞질러 가려 친구를 몰고 넉넉한 그리움이 온다. 네, 참 고향의 풍경 속에서 이런 시어들, 이런 추억들을 고스란히 끄집어내는 조도경 시인의 그런 참 대단한 시심 부럽습니다. 자, 이어서 장날이라는 시 한번 읽어볼까요? 장날. 조도경. 내가 노래하지 않아도 내 고향 예성의 5월은 장날로부터 시작된다. 누가 분명 노래했네. 온 들 잡초들이 부산한 힘을 내고 마스막제 넘어 친구의 점포에 깊은 봄 향기가 배어올 때 스스로 장날은 사과꽃 향기와 섞여 힘찬 한 해의 뼈대를 익숙하게 예비하네. 무학시장 장류의 냄새가 보수적이듯 5월은 냄새조차 늘 보수적이라 하지만 노래는 여전히 진보가 되어야 하기에 시쓰기는 늘 여기서 서성이네. 그래도 국밥 냄새 향기에 취해 살아온 나는 5월의 장날에 당연히 취해버리네. 할머니의 때절은 손톱 속에 아이들 꽃핀이 소중하게 반짝이고 대장간 도시 아저씨 팔뚝이 거룩한 힘줄을 뿜어낼 때 낯설어하는 몇몇 어린 강아지들과 완행열차처럼 달려온 삶의 순례의 소리들과 음식과 사람 냄새가 서로 어울려 누가 장날처럼 거친 방황과 두려움과 슬픔과 그리움과 눈물을 너그럽게 품고 닦아줄 수 있을까? 낯설고 고된 이곳에 오면 그래도 솟을바람이 그 피곤한 순례길 따라 다시 세상을 향해 걸을 수가 있기에 장날의 만둣국처럼 익숙한 사랑은 넉넉하게 여전히 박혀 있네. 네, 장날의 풍경, 그 장날에 거기서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좀 관조해보는 그런 분위기십니다. 자, 이어서 남한강 전설 보겠습니다. 남한강 전설 조도경. 오너라 달빛 여울목 지나 가슴 묻고 잔잔하던 알몸들이 보인다. 이슬처럼 뭉친 바람 끝에 설레설레 풀리는 강물 소리, 그곳에 죽음까지 퍼올리며 용서하듯 기다리며 작은 힘으로 휘돌아가는구나. 거기 꽤 늙은 고요 속 마한 땅 착한 한들이 서로 어깨 부딪히며 부끄럽게 흘러가누나. 작은 역사의 사랑으로 그곳에 삼국 여자가 알몸 씻고 거울처럼 물빛 담아 새벽머리 풀고 있다. 삼국이 남한강으로 와 비로소 어느 곳 던져놓아도 통하는 강물로 이 세상 흐르고 때로 흐르지 않아도 좋을 아리랑이 되는구나. 달래강 사랑이 되는구나. 네, 남한강은 충주 지역을 거쳐서 흘러가는 큰 강인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길게 서울로 북한강과 합쳐지기 위해서 열심히 흘러가는 그런 강입니다. 그게 충주를 거쳐서 지나가는데요. 바로 탄금대가 거기에 속해 있는 그런 강이기도 하죠. 자, 이어서 겨울 만둣국 시 한 편 더 보겠습니다. 겨울 만둣국. 좌판에 의지하고 겨울이 선다. 화독에 놓인 겨울 맨둣국 할머니. 며느리가 사다 준 겨울 조끼 할머니. 누군가 막걸리 한 사발로 회개하는구나. 할머니의 용서로 내가 회개하는구나. 이 세상 어디에서나 도넛죽 굽는 손으로 맨둣국을 먹는다. 해장국 육수 냄새로 맨둣국을 먹는다. 배차, 알타리 무, 아줌마 소리로 맨둣국을 먹는다. 어물전, 포목전, 철물전 소리로 맨둣국을 먹는다. 그렇다. 사람이 그리우면 먹는구나.
할머니 주름살이 떠나가지 못하게 붙들고 할머니 부르튼 손등이 양은 냄비 떡가래를 들뜨게 하는구나. 용서하라. 세상 어디에 터진 생살 같은 겨울 맨두국이 있는가. 할머니 시장 좌판에 오면 상투처럼 머리 들고 기다리는 부드러운 겨울 세상. 아, 그래도 휘바람 소리처럼 세상은 가고 이 세상 겨울 넘어 만두국이 끓는다. 아, 참 정겨운 표현이네요. 이게 충청도, 제가 살던 그 충주 지역의 그런 사투리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만두국을 맨두국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배추를 배차라고 얘기도 하고요. 시골이나 가야 지금은 들을 수 있을래나요? 아마 듣기가 어려울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 표현들을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읽어보니 참 기분이 새삼 흐뭇해집니다. 자,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한경애가 부릅니다. 옛 시인의 노래. 가지에서 떨어지는 작은 잎새 하나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우리들의 사이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추운 날엔 시인의 눈빛 되어 시인의 가슴이 되어 아름다운 사연들을 태우고 또 태우고 태웠었네. 두루루루 귀전에 맴도는 낮은 휘바람 소리 시는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추운 날엔 시인의 눈빛 되어 시인의 가슴이 되어 아름다운 사연들을 태우고 또 태우고 태웠었네. 두루루루 귀전에 맴도는 낮은 휘바람 소리 시는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 또 소개합니다.
2부에 있는 시들인데요. 사랑풍경 아버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풍경 아버지, 조덕영. 아버지는 초혼처럼 누우셨다. 우뚝 선 명동의 우리나라 최고 신경외과 의사는 생각 없이 아버지를 포기하였다. 내가 만일 의사라도 탁월한 판단이었으리라. 돌아서는 고향길 7시간 비포장 도로는 상역길처럼 멀었다. 아버지는 가볍게 하늘 가까이 눈만 멀뚱거렸다. 내 평생 눈물의 절반이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흘러내렸다. 포기는 의사가 하고 절망은 자녀들이 가져왔다. 식물인간 아버지의 팔다리는 썩은 나무토막처럼 벗겨졌다. 그래도 늘 그립고 고마워 그저 부둥켜 안고 울음을 울었다. 나는 비스듬히 기대어 싱겁게 졸면서 감정 없는 아버지의 발을 가끔 게으른 눈물로 씻겼을 뿐이다. 그 아버지가 바둑알 움직이듯 살아났다. 명의가 포기한 아버지를 하느님이 약간 불쌍히 여기셨다. 다만 오청원 구단과 사카다 본인방과 조남철 국수를 통달하던 아버지의 실력 바둑을 내가 꺾을 수 있는 아주 쉬운 기회가 고맙게 찾아왔다. 내 나이 든든한 10살 때였다. 10살 때 아버지가 이렇게 병환으로 고생을 하셨군요. 아버지가 바둑을 잘 두셨던 모양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절대 이길 수 없었는데 아버지가 기력을 약간 회복하신 뒤에 우리 조덕영 시인께서 아버지와 바둑을 두면서 가끔씩 한 번쯤 이겨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또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사랑풍경 어머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풍경 어머니, 조덕영. 귀뚜라미 따라 장독대 올라 피리를 불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담뱃조리 아르바이트 가신 어머니 얼굴이 아쉽게 흩어진다. 눈먼 쏙독새처럼 그리워도 그해 가을은 조금 늦게 찾아왔다. 이건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썼던 그런 시인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충주댐 관람법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덕영 시인하고 같이 중학교 다닐 때는 충주였는데요. 충주 중학교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충주댐이 들어서서 아주 좋은 그런 관광지가 되었고 많은 그 지역민들과 여기에 용수 부족 해결을 위해서 멋진 댐이 만들어졌습니다. 충주댐 관람법, 조덕영. 우리나라 할머니의 이름을 부르면 작은 언덕 어느 막국수집 조선간장 냄새처럼 따뜻한 내 몸 어딘가에 박혀 묻어나는 그 간장 냄새처럼 그리운 갈바람 소리도 서너 번 건너서 고향 온다. 저 끝 산마루에도 또 얼마나 희미한 기억들이 살아 누군가를 기다리며 갈숲을 흔들어 그리워하겠는가. 부룩 송아지처럼 넘나들던 마스막지에 따라 서러운 종민동네 자갈밭은 어디 가고 까마귀 둥지처럼 잔물결만이 앞질러 강변을 넘나들 때 무슨 이별처럼 나는 또 손을 흔들고 있구나. 저 물에 잠긴 가을바람 한 줌만 치롱고니처럼 부끄러워 흔들리고 지나가다 들어온 그곳 작은 인기척도 소리 없이 그만 호수에 몸을 숨긴다. 따라간 기억으로 찾아오는 세월이 나를 붙들어도 그리운 것들은 부끄러워지고 힘찬 모서리 돌들만 남아 멀리 월악산 비켜간다. 네, 충주댐을 만들면서 그곳에 잠긴 마을들, 여러 가지 추억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이어서 예수 귀족이라고 하는 시 한번 볼까요? 예수 귀족, 조덕영. 유대 귀족들은 예수를 전혀 겁내지 않았다. 마른 땅에 자란 마른 줄기 같은 인물을 누가 두려워 떨겠는가. 겁낸 게 아니다. 예수의 구질구질한 통속적 모습이 너무 싫었다.
예수는 결코 유대 상류 사회에 진입할 그릇이 못 되었다. 예수는 심지어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꾀죄죄한 병자들과 먹고 마시며 포도주를 즐기는 너절한 친구였으니 이 어수선한 세상의 귀족은커녕 예수는 기득권 팀의 요주의 인물이었다. 요즘도 이런 예수 귀족들이 참 많아졌다. 통속의 사람들은 이곳 예수 상류 사회에 감히 명함은커녕 숟갈 하나 함께 얹지 못한다. 아, 안타깝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신 예수도 우리 금강산 조국에서 한국식 예수 귀족 사회에 입회원서 내신다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니 아마 당연한 자격 미달이요 자동 탈락, 불합격, 낙방 통보 받으셨을 것이다. 태풍에 거덜난 지하 예배당 흙바닥을 열심히 닦던 친구 목사에게 나는 예수님처럼 예수귀족 사회에 편입 못된 것을 큰 은혜로 알라 위로하였다. 속으로 미안해하고 울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위대한 분이시만 사실 신분 자체는 그렇게 귀족이 아니었죠.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해바라기가 부릅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 중학교 동창인 조도경 시인의 시집 속 시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조덕영 시인은 중학교 때 아주 조용조용한 친구였고 제 바로 옆자리에서 함께 공부한 친구인데요. 이공계 대학을 나와서 다시 신학을 공부하여 지금은 신학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친구입니다. 읽는 내내 시가 참 맛깔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득 고향 생각나기도 하고요. 무거운 책가방 들고 학교 다니던 생각도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몇 편의 시를 더 소개해드리고요.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나머지 시들은 시간을 한번 더 내서 우리 조덕영 시인의 시를 더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는 시는 도장골 아주머니 읽어보겠습니다. 도장골 아주머니 조덕영. 남한강 도장골에서 작은 편지가 왔다. 도장골 아주머니는 그리운 유년의 내 유모였다. 늦둥이 막내의 투정을 넉넉히 받아주던 유모였다. 편지 속 유모는 늘 낡은 사진처럼 익숙한 시간에 멈춰 있다. 기다리는 그리움들은 그렇게 잘 움직이지 않는다. 편지 속 도장골에도 현실은 늘 호암지 낮은 안개처럼 지나간다. 물참나무 그림자 따라 과수원 땀방울을 닦으며 가을이 진다. 도장골 언덕은 여전히 작아도 대림산 가을 해는 제법 커 보인다. 친구가 커 보이고 우리들도 커 보이고 고향 종소리는 더욱 커 보인다. 수확 앞둔 과수원 길 따라 도장골 저녁 연기가 커 보인다. 도장골 넘어 저녁 달래강은 묵묵히 역사 속으로 달려가고 도장골 아주머니는 잡초 같은 내게 늘 언제든 의지할 만한 유일한 긍정적 화초였다. 그 도장골 아주머니가 그리운 유모되어 낡은 편지를 보내왔다. 그만 안나처럼 고부랑 할머니 권사가 다 되어서. 자, 이렇게 잔잔하면서 깊이가 있는 시인 조덕영의 시를 여러분과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듯 추억을 반추하고 가슴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시입니다. 제가 시를 쓰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시평을 해준 친구가 조덕영 시인입니다. 다시 읽어보니 시평이랄 것도 없는 참 초라하고 민망한 글을 시평이라고 친구에게 보냈는데요.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른 뒤 이 친구는 제가 보낸 시평을 본인 시집 뒤편에 예쁘게 실었습니다. 고맙기 그지없는 친구입니다. 가끔 연락은 하는데 시간 되면 한번 보자고 하고는 여적지 못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까까머리 중학교 시절 그 모습만 어른거립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시 감상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도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박미경 민들레 호시 되어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 부서지는 강둑에 홀로 앉아 있네. 소리 없이 흐르는 저 강물을 바라보며 가슴을 내며 밀려오는 그리움. 우리는 들길에 홀로 핀 이름 모를 꽃을 보면서